네, 자, 이번 시간은 비유동 자산 중에서 투자 자산입니다.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있고 3회 정도 출제됐습니다. 10회 정도 시험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자, 그래도 한 번쯤 꼭 봐둬야 될 단원이라 투자 자산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제가 노란색 밑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요거는 2급에 나왔던 거니까 134페이지 투자 자산이란 기업 본래의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장기간 이익을 얻거나 또는 다른 회사를 지배 통제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장기대여금, 장기성 매출채권, 투자부동산 계정으로 나눠질 수 있다. 장기금융상품은 정기예금 1년 이상 가입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만기보유증권 자주 나오는 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비교한 문제들이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고, 만기 보유증권은 앞에 말처럼 만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부분이 채권, 사채, 국공채 등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 여러분들 차 살 때 채권 파실래요? 그럼 대부분이 다 팔아버립니다. 차 살 때. 그러면 채권을 좀 싸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뭐 오래 갖고 있겠다 싶으면 오래 가질 수 있는데, 기업체에서 만약 이걸 우리는 중간에 안 팔고 갖고 있을게, 그러면 장부에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적는 겁니다. 회사마다 다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 차량을 사는 경우들이 다 있으니까 증권을 말한다. 다만 주식은 만기일이 없잖아요.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에서는 주식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치평가를 하지 않는다. 채권 같은 경우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 이거는 주식처럼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닙니다. 딱 만기 때 액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매도가능증권 또는 단기매매증권처럼 주식인 경우에는 시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정가치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도 밑줄 쫙 그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 만기일이 정해져 있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주식은 만기일이 없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있고요. 자,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이란 기업이 여유자금을 이용하여 타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주식을 말하는 거고요. 채무증권, 채권을 사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익배당이나 또는 지배할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하는 주식, 채권, 공채 등을 말한다. 자, 요 그림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 요 뜻입니다. 자, 유가증권이 분류. 유가증권은 어쨌거나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이냐, 그 다음에 1년 이상,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그리고 만기보유증권 중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1년이죠.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한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시장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정반대로 만기보유증권으로 만기보유나 매도가능증권인 경우에 또 단기매매증권에 해당이 되면 그쪽으로 갈 수 있고, 셋 중에 어느 쪽으로든 분류는 처음 분류할 때, 장부에 처음 적을 때. 근데 이게 중간에 시장성이 상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을 했다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나? 아니면 만기보유증권을 했다가 매도가능증권 할 수 있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할게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아까 말한 채권이죠. 국채, 공채, 사채 이런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자, 만기보유증권은 아까 공정가치평가 안 한다 그랬죠.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이 채권 말고 지분증권입니다. 매도가능 증권 중에는 주식,
그 다음에 채권이 있는데 그 중에 지분 증권이 주식이 시장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취득 원가로 해준다. 자, 그 다음 밑줄 그어놓은 거. 만기 보유 증권은 그 뭘로 평가하느냐. 상각 후 원가. 감가상각할 때 상각이란 말인데 뭘 상각해?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이라 그랬죠. 채권이 보면요. 사채인 경우에 액면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액면 금액대로 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요. 왜냐하면 채권은 국채, 공채는 국가가 부도나기 전에는 괜찮은데 사채인 경우에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더 줄게 하는 경우에 액면가액은 10만 원인데 우리가 발행하는 건 9만 원에 줄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 금액은 뒤에 가서 사채에서 배울 겁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매 5년이면 5년에 걸쳐서 당신한테 대신 이자를 더 줘서 돈 돌려줄 때는 10만 원을 액면가액이 9만 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어느 쪽에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또 있으니까. 자, 금액을 더 줄게 라는 식으로 나올 때. 그런 경우에 자, 그거를 상각 후 원가라 그럽니다.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만기 보유 증권을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할 때는 장부 금액과 만기 액면 금액과의 차이를 장부 금액은 사들인 금액, 액면 금액은 10만 원. 상각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여 취득 원가와 이자 수익에 가감한다. 요 뒤에 가면 사채에 대해서 배울 때 유효이자율법 한번 같이 할 겁니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처음에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장부에 적었는데 요게 1, 2년 있다가 보면 좀 재분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 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그 요건이 좀 변하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근데 누구만 왕따 시키느냐. 단기 매매 증권은 얘네들은 투자 자산인데 얘는 당좌 자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어요. 다만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상장됐던 주식회사 주식을 가졌는데 상장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회사가 부도난 건 아니고 실적이 없어서 상장이 취소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 그냥 몇 년 더 갖고 있을래? 1년 이내에 시세 차익을 노리다가 그냥 그 회사의 영향력을 뭐 배당금을 받을래?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런 경우만 제외하고 시장성을 상실하지 않으면 다른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고 매도나 만기 보유 증권 서로가 재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 분류를 변경할 때는 재분류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변경한다. 자, 이게 헷갈리죠 지금.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인학습 이론시험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에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71회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 출제됐는데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닌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고 어느 쪽이든 하여튼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이건 맞는 말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아까 앞에서 본 것 중에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찾았어요? 두 개는 맞는데 하나가 틀리죠. 자,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시세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식이에요. 오르락내락 합니다. 물론 일부분 여기 채권도 있지만 매도 가능 증권 중에는 자, 그러면 이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주식에 대해서만 지분 증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정가치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 채권이라 그랬죠 아까. 대부분이 국채, 공채, 사채인데 특히 사채인 경우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뭐 유해유자율법, 뭐 액면가액, 나중에 뭐 만기 금액, 그거 뭐 차이 금액 어쩌고 저쩌고 아까 설명했죠. 삼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고요. 3번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앞에 있었죠. 단기 매매 증권은 원칙적으로 재분류가 불가. 근데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또 요거 뭐 배당금을 또 투자 목적으로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요때만 예외 조항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맞는 말이고, 만기가 확정된 채무 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채권 같은 거 우리 뭐 3년 갖고 있지 뭐 그런 경우 이럴 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헷갈리는 건 한번 그 제가 밑줄 그으라고 한 거 중심으로 잘 보시고요. 그리고 그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뭐 단기 매매 증권 요 재분류라든가 평가 요 부분은 전산 세무 2급에만 출제됐었습니다. 1급에는 그렇게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합격률 조금 낮추려고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또 전산 세무 2급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그거 그때 가서 또 자세히 할 건데 아까 그 정도 밑줄 그은 정도만 잘 봐두시고요. 요거 아주 단골손님으로 잘 나옵니다. 투자자산에서 나왔다 하면 주로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퇴직금 제도 회사가 망하면 사장님이 야반 도주하고 퇴직금 통장 다 이미 써서 없어요. 퇴직금 못 받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 퇴직금 하나 믿고 죽으라고 20, 30년 일한 사람들 큰일 나니까 회사에 돈을 두지 말자. 금융기관에 맡겨라. 그래서 만든 게 요거 약자로 DC형,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요거 확정급여형, DB형 해서 두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둘 다 은행에 맡겨놓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투자신탁이나 이런데. 자, 기존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퇴직 시 지급, 기업이 도산 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자, 비용 부담은 퇴직금은 본인이 50%, 기업이 50% 반반씩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회계 처리하는 거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100%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부 다 똑같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퇴직연금 사업자, 투자신탁 이런 데서 합니다.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분 한번 볼게요. 자, 적립금 운영 주체, 옛날 퇴직금 제도는 이제 뭐 볼 필요 없죠. 회사에서 다 관리하고 통장에 돈도 회사가 갖고 있다가 부도나면 없고, 그리고 보통 퇴직 당시 평균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 1년 정도 근무하면 한 달 정도의 퇴직금 정도가 나오겠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옛날에는 다 일시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는 이게 법이 바뀌어서 기여형, 급여형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이 둘 차이가 뭐냐? 이게 출제하기가 참 좋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요 DB형이라고 하는 급여형, 급여라는 말 들어가면 회사에서 급여를 준다. 이런 데 많이 쓰는 용어죠. 급여형은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 적립금을 그러면 돈은 투자 신탁에 맡기지만 그 투자 신탁 통장에 넣고 매달 넣어야 돼요. 그거를 넣는 거는 누가 하느냐? 사용자가 이 장부를 통장을 관리는 하는데 인출은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면 옛날 방식이 돼버리니까. 인출은 못 하고 넣는 거는 돼요. 그 다음에 수령 금액은 퇴직금과 같고 연금 또는 일시불 중 선택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기예금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기여형은 뭐냐? 운영 주체가 근로자입니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사장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네가 투자 신탁 딱 정해놓고, 그리고 그럼 회사에서는 매달 퇴직급여로 해서 딱 주면 일본말로 시마이. 더 이상 손 안 댑니다. 관여할 이유도 없어. 왜? 근로자 너네들이 알아서 해.
자,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 회사 보통 어느 거 많이 할 것 같아? 이거 할 것 같아? 이거 할 것 같아? 회사가 관여하는 이거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이게요, 사장님 손에선 벗어났는데 투자 신탁을 못 믿어요, 또. 얘네들이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요. 대한민국 투자 신탁들 지네가 운영한다고 해놓고 보면 엉뚱한 펀드 샀다가 아 이거 뭐 생각보다 잘 안 됐네요. 미안해요. 딱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이거는 꼬박꼬박 정기예금 이자라도 붙어요. 이거는. 급여형은. 이것도 마찬가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하는데 급여형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여형보다는. 자, 근데 회계 담당자는 어느 게 좋을까요? 이게 좋죠. 매달 퇴직급여 차변에 얼마, 대변에 뭐 보통예금. 딱 그럼 끝인데 이거 회계 처리가 복잡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까 확정 기여형 있죠? 확정 기여형은 여기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뭐라 그러냐? DC형, 확정 기여형. 노사협약에 따라 임직원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매달 퇴직연금을 납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관리는 직접 임직원들이 하시고 우리는 책임 안 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퇴직연금 불입 시 근로자 계좌 각각 근로자들 그 투자 신탁에 통장 계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돈 넣어줍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켜요. 그럼 회사에서는 퇴직금 주고 이 직원은 지금 계속 다니고 있지만 퇴직금 이미 지불한 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 줄 쫙 그어놨는데 시험 볼 때 핵심은 이겁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에선 퇴직금을 그냥 중간 정산해서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이거 하나로 회계 처리 끝. 그럼 회계 담당자는 제일 편한 게 이겁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확정급여형을 가보겠습니다. 아까 DB형이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 노사협약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을 예치하는 거는 똑같은데 관리는 회사가 합니다. 지급 및 운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그 통장 관리를 계속하는데 자 함부로 빼올 수는 없고 넣는 건 돼요. 그러면 확정급여형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잘 봐두고 나중에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이 업무 담당하면 이거 해야 돼요. 퇴직연금 불입 시. 아까 기여형은 퇴직급여 하면 그걸로 심하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급여형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검색해보면 나와요. 대변에 돈 나간 건 똑같고. 자, 정기예금처럼 붙는다 그랬으니까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란 수익이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더해줍니다. 이거 뭐 매달 하진 않겠죠.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하겠죠. 자, 결산됐어요. 결산되면 매달 넣었던 거 이제 와서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해줍니다. 회사에서 통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통장은 우리 돈이 아니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부채성 충당금 하나 해놓고 직원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중간정산한 걸로 하는데 아까 기여형은 매달 그냥 중간정산 해버린 거고 이거 1년에 한 번 장부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실제 직원이 퇴사했다. 그러면 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없애주고 요것도 없애주고 그래서 다 끝납니다. 복잡하죠. 근데 시험은 요건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시험은 요것만 나왔습니다. 제가 노란 줄 해놨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러분들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어느 게 헷갈리고 있나 테스트하는 문제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급여형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 복잡한 거,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기여형은 회사에서는 손 떼기로 한 거, 퇴직급여 그냥 그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거. 이런 복잡한 게 없이. 그래서 기여형은 퇴직급여. 자, 회사에서는 관리 안 함. 급여형은 회사에서 관리함.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 함. 그리고 나머지 복잡한 회계 처리가 있다.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요거 알고 있으면 지금까지 나왔던 출제 형태가 급격히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자, 실제 문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2급에 없는 게 나왔기 때문에 자, 139페이지에 있는 확인학습 문제
자, 1번. 8월 20일 회사는 전 임직원이 퇴직금에 대해 자, 이제 나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급여형이면 회사에서 관리를 한다 안 한다. 아까 표에서 오른쪽에 있던 거. 회사에서 회사에서 관리한다. 관리 운영 주체가 회사다. 그 왼쪽에 있던 기여형이 아니에요. 기여형은 회사에서 관리 안 해요. 퇴직급여로 분계 한번 딱 하면 끝. 근데 이거는 분계가 막 계속 결산시까지 막 가야죠. 그래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면 8월분 퇴직연금 1,352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납부했다.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74회 출제된 겁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1,352만 원. 차변에 뭘로 적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퇴직급여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냐. 이거 회사에서 관리한다 그랬죠.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 퇴직연금을 운용을 해야 돼요. 운용. 이자 붙으면 또 붙여놔야 되고. 그래서 차변에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 퇴직연금 운용자산 1,352만 원. 자, 요거 퇴직급여라고 적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그래서 입력하면 186번 퇴직연금 운용자산 1,352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1,352만 원. 헷갈리지만 않으면 뭐 입력하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기여형 문제가 56회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4월 25일 당사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DC형 가입하고 있는데 당월분 퇴직연금을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영업직 직원 퇴직연금 3,200만 원, 생산직 직원 퇴직연금 1,900만 원. 이거 뭐 한 사람 치기 아니고 회사 직원들 전체 한 달 치겠죠 뭐.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고 두 개 합친 금액 얼마예요? 3천, 4천, 5천, 100만 원. 자, 근데 차변에 뭘로 적어야 돼요? 퇴직급여로 적어야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제는 이거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자, 직원들이 하는 거죠. 회사는 그냥 매달 퇴직금 정산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관리 안 해요. 그러면 한 방에 끝나는 거 퇴직급여죠. 근데 분리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직과 영업직은 코드 번호가 달라요. 영업직은 800번대입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얼마? 3,200만 원. 그 다음에 생산직은 퇴직급여 관로 500번대를 찾으시면 됩니다. 1,900만 원. 자, 요것만 조심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차변에 퇴직급여 806번입니다. 3,200만 원. 그 다음 밑에 생산직 508번입니다. 퇴직급여 1,9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5,100만 원. 자, 요것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여형. 그 다음 한 방에 끝내서 그냥 더 이상 이제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회계 담당 직원이 할 일이 없습니다. 직원이 퇴직하면 알아서 투자신탁 가서 받아가세요. 서류만 그냥 주면 됩니다. 퇴직했다는 증명서만 하나. 자,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계속 급여하면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렇게 한다는 거. 자,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한 문제 더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 다 끝내버려야지. 실무시험,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에 있는 거 실무시험 중에 1번 문제 하나만 하겠습니다. 7월 10일 회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확정 기여형이 아니고 급여형 회사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계정과목 뭐 쓴다? 퇴직 연금 운용자산. 회사에서 운용한다 그랬어요. 관리한다고. 퇴직 연금 운용자산. 요거 쓴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6월분 퇴직연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세 납부했다.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500만 원.
해서 입력을 하면요. 차변에 186번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 원. 자,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이거는 거저먹기 문제입니다. 그냥 나오라고 하세요. 출제하라 그러세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다 됐는데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 나왔다 하면 요 확정 급여형이냐, 확정 기여형이냐, 요 퇴직연금에 대한 거, 요 문제.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 범위였는데 유가증권 분류, 평가, 재분류. 요 세 가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안 한다 결산 시에 재분류할 때 뭐는 되고 안 된다 요 정도 아까 밑줄 그어준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요 투자자산 쪽에서는 뭐 무난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